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느 날 문득 당신이 혼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상황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단어는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혹시 혼자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늙어서 혼자 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혼자 사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혼자인 상태에서도 찾아오는 특별한 행복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혼자일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할 때 사용합니다. 그들과의 약속, 그들의 요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맞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정하죠. 그러나 혼자 남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만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혼자 살게 된 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산책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혼자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차 자유의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혼자라는 상황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혼자만의 깊은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혼자일 때 인간은 가장 순수하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혼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혼자 사는 삶이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성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곧 독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을 오롯이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평온이 아닐까요?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함께 사는 삶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나의 일상을 온전히 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영수 어르신은 50대 후반에 은퇴한 후 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생소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혼자만의 생활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원할 때 일어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침을 차립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일정에 맞춰 억지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면 그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지. 하지만 이제는 내 하루를 오직 나를 위해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여러분은 혹시 원치 않는 약속에 끌려 나가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혼자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일상 패턴을 만들어가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정신적인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지고 억지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또 다른 행복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세 번째 행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혼자 사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행복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혹은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 모든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죠.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정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시간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천천히 차를 우려 마십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남편 출근 준비하느라 늘 급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여유를 누립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중간에 끊기지 않고 온전히 감상할 수도 있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나요? 혹시 가족을 챙기느라, 일을 하느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던 나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는 맘껏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 외로움보다는 평온이 더 커지겠죠? 이제 네 번째 행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김선호 씨는 은퇴 후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여행을 다녔던 친구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했던 동료들,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나보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샀느니, 누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느니 끊임없이 비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호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느껴졌던 관계들이 어느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는 분명 소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가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만큼 대화의 결도 맞지 않고 관계 자체가 피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정말 필요해서 유지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외로울까봐 혹은 예의상 유지하는가?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행복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굳이 피곤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힘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는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5번째 행복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박정숙 씨는 젊은 시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자주 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으며 가족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도 했고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가 겉돌고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 역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한두 명, 믿음직한 가족, 그리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따뜻한 이웃들,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만 유지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지,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는 없는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필요할 때 기대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살아도 이런 관계가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혼자 사는 삶의 마지막 행복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다. 젊을 때는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죠.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막상 노후가 되자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챙기지 못해 몸이 여기저기 아팠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해야 하고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한 이유는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마음을 안정시키는 취미 활동,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쌓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요구,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의 룰에 맞춰야 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온전히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를 맞추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정미숙 씨는 늘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느라,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녀 스스로는 점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자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책을 읽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한 번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지만 나는 행복해.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살고 있거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전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일, 미뤄둔 일들, 이제는 마음껏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행복,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로 살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나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 시작하면 인생의 남은 날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늙어서 혼자 살면 누릴 수 있는 5가지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삶. 둘째, 평온한 인간관계. 셋째, 사소한 것에서 찾는 기쁨. 넷째, 스스로를 돌보는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